친구 인스타그램 보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편없나 싶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게 거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토리 하나 보는데 예쁜 연애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는 유럽 여행 중이고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인플루언서가 또 하나 뜹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 월급 명세서가 떠올라요. 제 작은 원룸이 떠오르고 주말에 집에서 배달 음식 먹던 제 모습이 같이 떠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교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비교를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이 비교가 인생을 잠식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챕터 1. 비교는 왜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려고 결심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명품 가방을 봅니다. 회사에서 동료의 프로젝트 성과를 듣습니다. 점심시간에 SNS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훨씬 앞단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더 이상한 건 비교 대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옆집 사람, 같은 학교 친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이름도 모르는 사람, 유튜브에서 본 성공한 창업가, 심지어 드라마 속 인물과도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 반경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비교는 방향도 항상 똑같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월급이 더 적은 친구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연봉이 2배인 친구는 계속 생각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유독 비교에 약한 사람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하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챕터 2. 비교는 생존 본능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나쁜 거야.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을 발표합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타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같은 부족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쓸모있는지 알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을 잘 못하면 굶주렸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면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끊임없이 묻는 센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이 집단 안에서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더 노력해야 하는가? 비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생존용 장치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교 시스템은 아주 작은 집단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센서는 많아야 50명 정도를 비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같은 부족 사람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기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을 켜는 순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수천만 명의 하이라이트 인생이 쉬지 않고 눈앞으로 쏟아집니다. 우리 뇌는 아직도 50명짜리 비교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입력되는 정보는 수억 명 분량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계속 위로만 확장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과부하 상태에서 나온 왜곡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3. 비교에서 벗어나는 4가지 실전 전략.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비교가 생존 본능이고 우리 뇌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합니다. 비교는 멈추라고 할수록 더 커지고 무시할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교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비교 일지. 자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방법. 비교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비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을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 아침 9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링크드인을 켰습니다. 대학 선배가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고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메모장에 적습니다. 중요한 건 분석이 아닙니다. 판단도 아닙니다. 그냥 포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보면 놀라운 게 하나 보입니다. 비교는 랜덤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간, 비슷한 상황, 비슷한 플랫폼에서 일어납니다. 패턴이 보이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자동 반응이 아닙니다. 개입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오늘 당장 메모 앱을 열어보세요. 둘째, 비교 기준 재설정. 남이 아니라 시간과 비교하기. 우리는 대부분 나와 남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항상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의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제 연봉은 3천만 원입니다.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1년 전 제 연봉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20%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비교입니다. 노트 하나를 만드세요. 제목은 나의 성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이 질문만 적습니다. 3개월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건 뭐지?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깎아먹지만 과거의 나와의 비교는 방향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필터링된 현실인식.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이라이트다. SNS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건 편집된 장면입니다. 친구가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해 6개월 동안 야근했을 수도 있고 휴가를 겨우 냈을 수도 있고 여행 중에도 회사 메일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수십 장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장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일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 SNS 프로필을 남의 시선으로 한번 보세요. 남들도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편집의 유무뿐입니다. 넷째, 비교를 동기로 전환,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질문.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비교를 연료로 쓰는 겁니다. 핵심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비교는 감정에서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부러운 사람이 떠오르면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어떤 점이 부러운가? 그걸 위해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노력은 무엇일까? 나는 그중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챕터 4. 비교는 도구일 뿐 정체성은 아니다.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원래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위치 확인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자동으로,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나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의 생각 중 하나일 뿐,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비교하는 자신을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생각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